근데 저 그날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 게 양땡준 해갖고 익명 처리가 됐는데 양씨가 그렇게 흔하지 않거든요. 이거 우리 아들 아니야? 이거 저도 모르게 8시 한 50분부터 막 거기다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 출근하시자마자 이거 저희 아들 맞나요? 맞대요. 심지어 작품을 보자마자 만장일치로 제일 먼저 뽑으셨대요. 그래서 저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야말로 내 인생에 로또가 왔구나. 처음에 한 복지재단 소속으로 멘토링 해주는 프로젝트에 예준이가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러시 코리아에서 아트페어를 오티즘 엑스포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전국의 발달장애 작가들이 멸종위기 동물을 그릴 예정인데 혹시 예준이도 좀 참여해볼 의사가 있으실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예준이는 사실 그 하트 하수구판을 시작으로 해서 전국 공모전 뭐 이런 것들을 쭉 하면서 이제 그때 당시 한 60여 개의 상을 받아왔죠. 대상은 한 10개 가까이 이미 그때 했던 것 같아요. 나름의 자부심은 있었지만 동물을 그린 적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덜컥 또 사람이 욕심이 네 선생님 할게요 이러고 이제 전화에다 대고 대답을 한 거예요. 아 근데 뭘 그려야 될지 또 너무 막막하고 크기를 4절지 이상으로 그려라. 그 예준이의 맥시멈은 4절지였어요. 저만 해도 뭐 학교 다닐 때 4절지 이상 그려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저랑 이제 예준이가 보통 화방 가잖아요. 화방 사장님이 새로운 종이 뭐 이런 데도 그려보세요. 그래서 생선 싸는 종이에요. 크라프트지라고. 그거를 제가 뒤에다가 종이 테이프로 붙여줬어요. 접기 편하라고.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거래요. 근데 제가 뭐 설거지를 하고 있다가 와보면 이걸 너무 꽉 차게 그려놨고 심지어 색깔은 오랑우탄이 왜 초록이야. 그냥 그대로 보고를 드렸어요. 사진을 찍어서. 그랬더니 이제 전화가 갑자기 막 울리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어머니 다시 그려보시면 어떨까요? 아 이거 또 이제 세 글자 망했다 딱 떠오르더라고요. 예준아 다시 그리면 안 될까? 이제 제가 슬쩍 아이한테 했더니 나 이거 할 거예요 그러는데 굳이 이걸 또 바꾸게 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 선생님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요번에 공모전 도전하는 성인 작가들이 경력 있는 작가들이 워낙 많아서 사실 어머니 그냥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아 이거 안 뽑겠다라는 신호구나. 그래 뭐 참여하는 것도 괜찮지. 네 맘대로 해라. 내버려뒀어요. 근데 정말 하루에 기본적으로 3시간은 그래요. 학교에서 분명 힘들고 아이들한테 따돌림도 당하고 그랬을 텐데 뭔가 그 힘든 거를 집에만 오면 색연필을 이렇게 잡아요. 물레질 하듯이. 그 상동행동이 여기서 이렇게 춤을 추는 거예요, 아이가. 심지어 지우개로 지우고 제가 안 쓰는 이제 버리려고 욕실에 뒀던 수세미를 들고 오더니 엄마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예준아 그걸 왜 지워? 근데 거기다 또 올려요, 색깔을.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묘하게 예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머 색연필이 물감처럼 유화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겹겹이 패스츄리가 되지? 이러면서 이제 그 과정을 사진으로 해서 그 선생님께 보여드렸어요. 그러면서 예준이의 그림이 최종적으로 뽑혀요. 너무 기분이 좋았죠. 와, 러시 아트페어에 이제 이게 되는 거네. 그리고서는 이제 오티즘 엑스포 현장에 갔더니 저희 아이 그림이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혼자 막 이렇게 막 엉엉 마스크를 썼는데 코로나 때니까 막 너무 감격스러워서 울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전시회가 끝나고 작품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용권이 러시에 한 2달 정도 귀속된다라는 서명한 거를 제가 꼼꼼히 기억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공모전을 습관처럼 많이 내던 제가 제 눈에 딱 들어온 게 바로 영국 사치미술관 공모였어요. 와 이게 이런 공모가 있어? 그래서 이제 제가 전화를 해서 여기 낙선하면 반환 되나요? 그거부터 반환 된대요. 그럼 한번 도전해보자. 그래서 그걸 들고 제가 공모전 하는 곳에 내고 와요. 그러고 나서 그 발표가 되기까지 또 2주가 걸리는데 덜컥 그 시기에 러시 20주년 기념식에 그전 아트페어에 참석했던 모든 작가들의 그림을 다시 가져오라고 전화가 와요. 나 거기 공모전에 냈는데 이거 어떡해? 그랬더니 이제 계약 조항에 제가 위반하는 행동을 한 거예요. 큰일 났다. 아니 근데 뭐 설마 되겠어? 예준이 아빠 이거는 100% 떨어지겠지? 그래 떨어지면 찾아다가 다시 러시 20주년 기념식에 갖다 주면 되니까 괜찮겠네. 그러고서는 공모전 발표 날 그런데도 또 궁금은 하니까 검색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그날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 게 양땡준 해갖고 익명 처리가 됐는데 양씨가 그렇게 흔하지 않거든요. 이거 우리 아들 아니야? 이거 저도 모르게 8시 한 50분부터 막 거기다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 출근하시자마자 이거 저희 아들 맞나요?
맞대요. 심지어 작품을 보자마자 만장일치로 제일 먼저 뽑으셨대요. 그래서 저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야말로 내 인생에 로또가 왔구나.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막 비명을 지르고 막 1시간을 막 혼자 막 진짜 널 뛴다라는 표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정신 차리니까 어머 러시아에 거기다 뭐라고 얘기하지?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이러면서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했죠. 이 작품이 영국 사치미술관에 가게 됐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때 부사장님으로 계셨던 한젤마 예술감독님께서 어디요? 저기 영국 사치미술관 그랬더니 놀래하시더라고요. 물론 계약을 그렇게 하긴 했지만 엄연히 예중군의 그림이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활용하시고 그냥 미디어 영상으로 예준이 그림을 대체할 테니 축하드립니다 라고 정말 겸손하게 저한테 용기를 불어 넣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분과의 인연이 또 그렇게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피카소의 일대기를 제가 책으로도 보고 영상으로도 찾아서 본 적이 있어요. 피카소는 이미 10대 초반에 웬만한 원근법부터 소묘나 정물부터 수채화 다 그릴 수 있는 능력치를 가졌는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은 가장 어린아이처럼 그리고 싶었다. 그게 그리려고 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저만 해도 문학을 전공하고 이러다 보면 아는 게 병이라고 그런 것만 보여. 아, 이렇게 쓰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 관념적이지 않을까? 그런데 발달장애 아이들은 예준이를 비롯해서 그런 관념에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얼굴을 누가 민트색으로 칠하고 핑크색으로 머리를 해놓는다든가. 그러니까 그 고정관념을 깨는 순간부터 꼭 예쁘게 정직하게 정확하게 똑같이 묘사하는 그림만이 예술이 아니다라는 거. 그런 점에서 발달장애 예술가들이 피카소와 굉장히 교집합적으로 공통분모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이 안 보였었어요. 부끄럽지만 자살 충동도 느꼈어요. 내 남편이 이 정도의 커리어를 가졌고 나도 이 정도면 예준이만 아니면 그래 자식도 낳으면 되지. 이런 말도 안 되는 부모로서 무책임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기도 중에 얻었던 거예요. 내 아이가 아니라 하늘이 잠시 나한테 맡겨둔 아이다. 제가 그런 오롯한 기도를 하고 나니까 이제 예준이가 이 흔드는 행동을 의미 있게 찾는 길을 열어주셨다. 라는 생각이 들고 버리지 않고 쌓아놓은 그 아카이빙이 결국은 집에서 이제 공모전을 막 찾게 돼요. 그 공모전에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새벽 2시까지 그 정말 인터넷의 바다를 헤맸어요. 하고자 하면 그 방법이 보인다고 하잖아요. 너무나도 간절했던 거예요. 한 200여 개 정도로 도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예술 감독님도 만나고 그러면서 발달장애 커뮤니티 그림 엄마의 리더로까지 그야말로 기적을 만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실 다 태어났을 때 저마다 천재성을 다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특히나 우리나라가 저마다의 재능을 이 부모들이 찾아주는 게 아니라 1등부터 100등까지 이렇게 줄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저게 뭐가 있는지 모르고 같이 그냥 따라가요. 왜 가? 남들이 그냥 뭐 공부하라니까 하는 거야. 예준이를 키우면서 그것에 대해서 물음표를 한번 딱 던지게 된 거죠.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재능을 찾아줄 수 있어요? 잘하는 거 어떻게 발견해요? 거기에 일단은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잘한다라는 말은 결국 비교군이 있는 거예요. 잘하는 걸 찾으려고 하지 말고 아이가 좋아하는 거, 즐겨하는 것이 뭔지 엄마 아빠가 관찰을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부모들은 학원에 맡기고 핸드폰에 매달아 놓고 미디어에 맡겨요. 근데 자세히 보면 아이들은 그런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사람들은 저한테 예준이가 완전 통합해서 수업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니요, 다 의미가 있어요. 그 안에서 사회 성숙도를 배우고 예준이의 이런 무의미한 행동이 결국은 의미 있는 행동으로 전환이 되잖아요. 저처럼 예준이 때문에 어떻게 살지? 삶의 끈을 놓고 싶었던 사람도 예준이 덕분에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라는 거, 저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또 살아가고 있는 제2, 제3의 어머님들한테 자랑이 아니라 정말 할 수 있다라는 용기를 저는 선물해 드리고 싶습니다.